사랑하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치 소중한 가족에게 들려주듯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바쁜 인생길을 걸어오시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몸과 마음,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돌봐야 할 때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아니면 300만 원 내외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내가 잘 먹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더욱 중요해진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들은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섭취가 부족하기 쉬워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비싸고 특별한 슈퍼푸드를 찾아 헤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식탁에 늘 오르내리던 친숙한 식재료들로도 충분히 영양 가득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이 건강한 식단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려면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숫자로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천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된장, 고소한 청국장, 기름기 없는 살코기, 부드러운 닭 가슴살, 고소한 생선, 그리고 매일 밥상에 오르는 달걀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가격도 비교적 부담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단백질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밥상에 항상 단백질 반찬을 한두 가지 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는 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간식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주고 다음 식사까지 허기를 달래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저지방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두유, 치즈 한 조각, 또는 집에서 직접 삶은 검정콩이나 한 줌의 견과류 같은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며 포만감도 주어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또한 우리 몸에 참 좋은 장수 식품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밥상을 지켜온 청국장, 두뇌 건강에 좋은 호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식이섬유가 가득한 현미는 꾸준히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혈당 관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식단 관리는 당뇨 관리의 핵심이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식사 시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오이, 양배추,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식탁에 항상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니 주 2회 내지 3회 정도는 꼭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식으로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베리류처럼 혈당에 부담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6잔 내지 7잔 이상의 물은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과 탈수 방지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음식을 푹 삶거나 부드럽게 조리하고 잘게 다져서 드시는 등 조리법에 신경 쓰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매실차나 생강차를 식후에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 안 들이고 즐기는 신나는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값비싼 운동기구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들이 참 많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네 가지 운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처럼 조화를 이루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 동네 한 바퀴 산책, 공원에서의 가벼운 조깅,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 또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것들이 모두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동네 뒷산이나 공원 등 자연을 벗삼아 걷는 것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눌 수 있어 더욱 좋죠. 근력 운동은 굳이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헬스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벽에 기대어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을 오르내리기,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히 큰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다이소나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력 밴드를 활용하면 운동의 다양성과 강도를 높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나중에 낙상을 예방하고 거동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쭉쭉 기지개를 켜듯 몸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유연성이 좋아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 더욱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극권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중심을 잡는 운동이나 제자리에서 한 발로 서기, 옆으로 걷기, 뒤꿈치와 발끝으로 걷기 같은 동작들이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운동들은 손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평형 감각을 향상시켜 줍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짧게 10분, 15분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보통 4회 내지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운동 중 가슴 통증, 어지럼증, 호흡 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달리기나 뛰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는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항상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병원비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파도 꾹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한 부분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원급 동네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작은 병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벼운 질환이나 만성 질환 관리에는 동네 의원이 더 편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66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검진은 치매 검사, 골다공증 검사, 시력 청력 검사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검사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예방책입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매년 가을이 되면 꼭 챙겨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세요. 이 작은 예방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병원비 지출을 막아준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병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인해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놓치지 마세요. 이 제도는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이니 혹시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노인 정액제가 적용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정 진료비 이하는 정액으로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병원비 감면 및 의료비 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약값도 현명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도 처방전을 받으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약국에서 의사 처방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을 요청하면 오리지널 약값보다 3,0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답니다. 약사님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병원에 갈 때는 여러 군데 다니기보다는 주치의를 정해서 한 곳만 꾸준히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병력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진료만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은 과감히 거절하고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여
내 몸 상태와 치료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마음을 보듬는 지혜로운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아주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변화,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마세요.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 마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특별한 준비물이나 비용이 필요 없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듯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숙면을 선물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하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도 훌륭한 마음 챙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들이나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마음의 병을 깊게 만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활력을 찾아보세요. 또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한두 명에게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만약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극복하기 어렵거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번 없이 1577-199나 한국생명이 전화 1588-9191 같은 전문기관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며 생명을 돌보는 것도 마음의 평화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도 언제든 위급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몸에 예상치 못한 이상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낙상 예방입니다. 집안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나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이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신경 써주세요.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치우고 밤에는 희미한 조명이라도 켜두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건강 기록을 평소에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와 용량, 과거에 앓았던 질병, 알레르기 유무, 그리고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비상,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고 응급 상황 시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작은 수첩에 적어서 항상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지 또는 특정 약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응급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나 지정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만약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과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집에 한번 찾아와 봐줘라고 말이죠.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작은 노력들이 위급 상황 시에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아온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노력만큼이나 나 자신을 돌보고 아끼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혜롭게 몸과 마음을 가꾸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65세 이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